2020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찰을 갖고 좀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과 추미애의 전쟁 연장선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동아일보에 이 기사 났습니다. 뭐 모든 신문에 다 났을 겁니다. 검찰 간부끼리 몸싸움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문제 때문에 서로 몸싸움을 했다. 참 재밌네요.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 1부장,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 이성윤의 싸움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밑에 검찰인사위원회 해가지고 검사장 인사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 돌연 취소가 됐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의 조율을 못 마친 듯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검찰이 개판이란 얘기죠. 검찰이 왜 개판이 됐습니까? 지금 검찰이 개판된 거는 이 정치화 때문에 정치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이 정치화돼 버렸어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건 국가정보를 다루면서 이 국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서포트를 하는 건데 이 기관을 북한을 상대해서 어떻게 뭐 대화나 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군도 지금 뭐 완전히 정치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는 도대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군인이 유능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위주로 해버리고 아니 뭐 싸움 잘하는 게 성적순인가요? 그건 아니고 손바닥 비비는 순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정치화돼 버렸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끼친 큰 해악이 이겁니다. 정치화해 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난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인사는 윤석열 총장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또 양분남 부산고검장 두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 서울지검장 등도 사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52여 명입니다. 검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지검장들, 그 다음에 고검의 차장, 고검장, 그렇게 얘기하는, 고검장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거죠. 이 중에서 11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큰 인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씨는 이제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네. 하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리고 인사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보란듯이 윤석열 라인에 있다고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에 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충돌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이 검찰 내에 있는 정치학을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사항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분이 추미애 라인, 문재인 라인에 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윤 총장하고 이성윤 씨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요. 2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같은 동기인데 한 사람은 검찰총장이고 한 사람은 지검장급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반발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똑같은 것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다툼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계급이 높죠. 검사장이니까. 근데 나이는 오히려 정진웅 부장검사가 더 많았어요. 4년인가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학번으로는 5년 차이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계급은 높지만은 학교로는 5년 후배고요. 사시는 먼저 돼갖고 사시로는 2년 선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장이지만 학교 때는 자기가 선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돌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성윤 씨도 사법연수원서 같이 윤석열 씨랑 보낸 세월이 있었으니까 검찰총장이고 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어떨 때 이렇게 부닥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다 좋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뭐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입사할 때
같은 대학, 같은 고등학교가 선후배가 역전이 돼서 대학 들어온 경우가 신문사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후배가 선배 보고 반말을 하고 해서 뭐 싸움질 벌어지는 건 젊은 시절의 하나의 추억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우리 정부는 이성윤 씨를 실세로 앉히고 싶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리고 윤석열 씨를 무력화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뭐 김남훈 씨인가요? 뭐 그분이 있는 무슨 위원회에서 대검 총장은 수사주의권을 뺏어버리고 고검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이번 인사와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현재 이성윤 씨는 지검장급이잖아요. 그럼 고검장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고검장으로 진급했을 때 이분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관할 지역의 수사를 지휘하게 하면 되죠. 네? 검찰 이 지휘계통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이 하고, 고검장들은 거의 허수아비, 실권이 없는데, 고검장들 6명한테 나눠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청와대 법무부가 바로 전국의 검찰을 지휘하고 자기의 똘마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데, 자, 이걸 만약 실행했다고 칩시다. 지금 이성윤 씨를 고검장으로 이번에 올려서 했는데, 그럼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으로서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네. 이때 저는 윤석열 씨도 지금 굉장히 지금 조용한데, 저는 저 양반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보수 인사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1위는 이낙연, 2위는 이재명, 3위는 윤석열 나오는데, 윤석열 씨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보수권에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예 뭐 거론될 거론되는 사람들이야 있죠. 근데 뭐 5% 정도의 똘만똘만하니까 뭐 살펴볼 필요도 없고, 윤석열 씨가 범야권에서 10% 선에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미래통합당 소속은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데, 윤석열 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윤석열 씨도 지금 행동 처신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나이스하지 않다. 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또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고검에 밀려나 있을 때, 뭐 박근혜 정부랑 뭐 대립각을 세웠다고 했을 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용감하게 떠들었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근데 지금 민주당과 부닥치는 이 시점에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뭐 식사를 어디서 하시는지, 뭐 몸무게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다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문재인 정부하고도 다투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다툴 때처럼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윤석열의 정착입니다. 윤석열 씨를 좋아하든 안 하든 이걸 보고 그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윤석열 씨도 검찰 생리는 잘할 겁니다. 지금 그분의 약점은 뭔가 하면 장모와 부인 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늦게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하고 장모님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잡고 지금 여권에서 흔들고 있죠. 그렇다고 뭐 딱히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펜딩돼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성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몰린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적인 사건부터.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성윤 씨도 이 정부하고 같은 코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축축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다못해 한동훈 검사장 건만 해도 이렇게 무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정치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성윤 씨를 고검장으로 임명하고 고검장한테 실권을 줘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도록 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게 이 정부의 뜻일 수 있죠. 네. 굉장히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학수고대하는 사건입니다. 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원래 이제 오늘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걸 취소했어요. 어제 인사위원회를. 왜 그랬을까요? 제 해석입니다. 윤석열 씨도 절대 바보 아니고 그분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고검장급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씨 그
임기가 한 1년 남아있거든요. 내년 대선 전후 무렵까지 남아있는데 사표를 내면 그러면 지금 문제는 검찰청 그걸 바꿔서 고검장이 힘을 쓰게 하는 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성윤 씨를 고검장에 올렸는데 이게 윤석열 씨가 사표를 쓰고 나가버리면 검찰청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성윤 씨를 올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검찰청 그 시스템을 바꿔서 검찰청장이 아닌 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문제는 헝클어지게 되죠. 저는 윤석열 씨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무부가 인사를 못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물을 먹이고 나가면은 야권에 나갔을 때 대권 후보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성윤 씨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씨가 있는 검찰 대검은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뭐 내분이 많이 벌어지겠죠. 뭐 거기에 형사부장이 검찰총장하고 차장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불가 이런 거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뇌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주판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또 지금 나가는 윤석열 씨 동기나 또 선배들은 윤석열 씨가 너무 비겁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윤석열 씨대로 이성윤 씨를 딱 올렸을 때 그걸 물먹이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사표 쓰는 시기를 고려하고 있을 거고, 이성윤 씨는 자기도 같은 동기인데 지금 지검장에서 올라가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엉망인 정치로 만든 책임자가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친문 라인도 아니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촉대를 말고 나서는 추미애 장관 옛날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 비리가 있을 때 국회에서 방방 떴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소설 쓰고 있네. 야,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사람이죠. 네, 아주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친문도 아니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뛰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정치 게임입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변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틀어질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다 흔들립니다. 네. 이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윤석열 씨가 진짜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려면 신의 한 수를 뭘 던져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고검장 인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딱 나온 걸 하면, 그럼 이 정부에서는 차기 대권까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검찰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둬야 되니까 이성윤 씨를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무슨 놈의 인사를 고검장 인사하고 나서 며칠 만에 그 고검장 중에 한 사람을 못 올리죠. 그러면 고검으로 승진하지 않고 원래 고검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씨는 쉽게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크게 엿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물론 제 이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판이 되니까 지금 윤미향 사건부터 뭐 박원순 사건 뭐 이런 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또 수사한다고 한 게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처럼 몸싸움이나 하고 있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개판의 책임은 추미애 문재인한테 있다. 이걸 국민들이 좀 아시고,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또 난리인데 이 난리를 만드는 이 거대 여당을 왜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